것이다. 우리가 사회주의 할 때는 뭡니까? 개인보다는 공동체를 우선하는 인간 생활의 개선을 목적으로 부동산 문제 등의 해결을 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 시장은 굉장히 효율적이거든요. 근데 그 시장이 고장났어. 자동차 고장난 거랑 똑같아. 그럼 고쳐야죠. 네, 시험과 관련된 부분을 지금부터 들어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31강이에요. 부동산 증권론의 마지막 주제인데 부동산 투자회사예요. 여기서는 부동산 투자회사가 뭔지를 아느냐라는 문제가 있고 우리나라 부동산 투자회사 제도를 묻는 게 있고 이와 유사한 집합투자기구, 펀드죠. 부동산 펀드. 세 가지 주제인데 여기서 가장 자주 나오는데 우리는 법률이 1년에 한 2번씩 바뀌어요. 또 바뀌었어요. 자, 일단 부동산 투자회사가 뭔가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 전문가에게 위탁하는 간접투자 상품이다. 그런데 펀드는 펀드인데 회사형이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회사라고 한다. 투자 신탁이 아니라. 그리고 종류에는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페이퍼 컴퍼니가 있고 실체가 있는 자유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기업 구조조정을 목적으로 설립한 CR리츠가 있다. 이걸 보시고 나서는 우리나라 부동산 투자회사법에 관해서 발기인 설립, 최저자본금, 그 다음에 주식 분산, 공모, 자산의 구성, 배당, 차입 등 뭐 이런 것 등에 관해서 법조문을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펀드라고 하는 건 잘 아시다시피요. 이 돈을 맡기는 겁니다. 전문가에게. 그죠? 자산 운영을 맡기는 거예요. 자산운용사 입장에서는 불특정 다수의 돈을 모아서 금전의 신탁을 받아서 기금, 펀드를 형성한다. 그래서 여러 자산에 분산 투자하고 그래서 수익이 나면 다시 돌려주겠죠. 수수료 떼고 돌려주는 간접 투자다. 그래서 이거는 시험 문제라기보다는 상식이다 생각하고 펀드의 개념을 아셔야 부동산 투자회사를 좀 더 잘 아실 수 있다라는 거니까. 펀드라는 거는 계약형이 있어요. 이거는 투자 신탁이라고 합니다. 통상. 그러니까 회사형이 아니라 신탁형, 계약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얘하고는 좀 다른 거죠. 부동산 투자회사하고는. 이 용어는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지금 이제 은행 등이 수탁자가 되는데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투자자가 돈을 내면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증서를 주는데 그것을 수익 증권이라고 해요.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증서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계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얘네들이 대행 판매를 한 거지 수탁자가 실제 운영하는 게 아니죠. 실제 운영은 위탁사, 자산운용사에서 합니다. 그러면 자산운용회사가 신탁사하고 계약을 맺어서 이제 돈이 들어오면 이 돈을 가지고 주식을 샀다, 채권을 샀다, 부동산을 샀다. 맡겨야죠. 그래서 수탁자입니다. 얘는 맡겼죠. 그래서 위탁했어요. 자산을 관리해달라 맡긴 겁니다. 그래서 계약이 뭐 이렇게 계약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이제 계약이 이루어지겠죠. 네, 그래서 계약형 혹은 신탁형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이고요. 뭐 수익자 뭐 이런 거는 이익을 받을 수 있는 주체는 돈을 댄 사람이니까 얘죠. 수익자죠. 그래서 수익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탁자, 자산운용사, 수탁자, 은행 등 신탁업자가 되겠고 신탁계약 체결하고 수익증권을 발행해서 판매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익자, 일반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다. 여기 판매 수수료 있고요. 여기 운영 수수료 있고 수수료 다 줘야 돼요. 수익자 입장에서. 그렇지만 전문가한테 맡기니까 좀 편하겠죠. 편하다. 전문가에게 맡기면. 자, 그리고 펀드의 분류는 이제 아까 하던 중에 회사형, 이제 여기 투자회사예요. 투자 신탁이 아니라 투자회사입니다. 자, 이거는 펀드 자체를 주식회사를 만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는 계약을 맺은 건데 그게 아니라 이번에는 출자를 한 거예요. 투자자가. 출자라는 건 자본금을 대다 이거잖아요. 출자. 그러니까 주주가 되는 겁니다. 주식을 받아요, 주식을. 펀드 자체가 주식회사가 되고 그래서 운영사가 운영계약을 맺어서 운영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주주에게는 배당을 해주죠, 이제. 주식이니까. 투자자가 주주가 되는 거예요, 수익자가. 그래서 유가증권에 투자하는 주식회사를 만들고 그 회사의 주식을 판매하고 수익을 주주에게 배당해준다. 이런 것을 우리는 뮤추얼 펀드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할까? 이거죠. 일단 그걸 보기 전에 이제 이 계약형과 투자회사, 회사형을 비교해 보면 여기는 계약에 의한 신탁 관계였지만 여기는 주식회사고 그다음에 수익증권이 아니라 주식을 받는 거고 법적주의가 이익을 받는 권리가 있는 자가 아니라 주주입니다. 주주. 예, 지분을 가지고 있는 주주예요. 그래서 요걸 이제 우리는 보는 거죠. 그럼 이 회사형을 여러분 생각해도 이상하죠. 왜 주식회사를 만들까?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바로 여기 있어요. 또 펀드 중에 하나가 개방형과 폐쇄형이 있는데 이거는 중도 환매가 가능한 것을 개방형이라고 해요. 펀드에 가입해가지고 계약 기간이 5년이었는데 내가 1억을 투자했어요. 근데 갑자기 2년 만에 돈이 필요해. 그럼 환매 요청, 내 증권을 다시 사줘. 이거예요. 수익증권을. 그럼 환매 요청을 하게 되면 그동안의 수익을 따져서 수수료 떼고 뭐 손해가 났든 이익이 났든 돌려줍니다. 투자자에게. 환매가 가능한 게 개방형이에요. 근데 폐쇄형은 계약기간 만료 전에는 중도 환매가 불가능합니다. 5년 동안 절대 못 빼요. 왜 폐쇄형이 나왔냐면 개방형 펀드는 잦은 환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가가 막 올라가고 조정을 받으면 다시 올라갈 텐데 중간에 막 환매가 들어오면 다 팔아야 돼요. 보여주시. 그러니까 장기 운영 수익을 얻을 수가 없다 이겁니다. 잦은 환매. 이게 개방형 펀드의 문제점이라 폐쇄형이 나왔다. 근데 폐쇄형은 뭐가 문제냐면 폐쇄형은 누가 들어와요? 5년 동안 내 돈 묶여 있는데 중간에 수익 나면 내가 빠져나갈 수 있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안해낸 아이디어가 환매 불가능한 폐쇄형에 투자자가 안 모이니까 그래서 주식회사를 만들었어요. 그게 뮤추얼펀드입니다. 펀드 자체가 주식회사고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는 주식을 받았잖아요. 주식. 그럼 이걸 상장해버려요. 이걸 상장하면 보유 주식을 파는 게 아니라 투자자가 이 펀드에서 갖고 있는 주식이나 채권을 파는 게 아니라 투자자가 자기 지분을 주식시장에서 팔면 돼요. 주식시장에서는 여기 수익률에 따라서 주가가 거의 정확하게 반영된다고 보면 되니까 모이게 하는 방법이 바로 뮤추얼펀드 회사형이다 이 뜻이에요. 그럼 부동산에서 왜 그럽니까? 라고 하면 부동산을 보세요. 자, 1,000억 원을 가지고 있는 펀드가 주식이나 채권을 갖고 있으면 100억이 환매가 들어오면 100억 원어치 팔 수 있잖아요. 주식을 떼서. 근데 이 1,000억짜리 빌딩을 산 펀드는 요거 떼서 못 팔아요. 환매가 불가능합니다. 부동산에 투자한 거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회사형으로 가야죠. 이거 주식회사 만들어 상장시켜가지고 거기서 가져가세요. 라고 하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따라서 부동산 투자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용어의 정리를 했어요. 왜 부동산 투자회사인지. 펀드인데 회사형이다. 주식을 발행해가지고 자금을 모아서 한다. 그리고 보유기간 동안 투자자는 언제든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으니까 거기에서 팔고 지분을 회수할 수 있다. 그런 장점이 있는 겁니다. 투자 대상은 뭐 거의 아파트, 대형 쇼핑센터, 업무용 빌딩, 산업용 부동산, 의료시설, 뭐 창고라든지 호텔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할 수 있다. 그리고 부동산 관련 증권에도 투자할 수 있다. 리츠의 투자 대상은. 구조를 보죠. 이제 자산운용사가 있고 빌딩 소유자가 있습니다. 자산운용사 입장에서는 전문가죠, 전문가. 이거 빌딩이 1,000억에 나왔는데 이걸 사게 되면 수익이 꽤 날 것 같다. 사야 되는데 돈이 없어. 그게 자금 조달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리츠를 설립하는 겁니다. 물론 이 중에 100억 지분 투자할 수 있겠죠, 본인이. 그렇지만 나머지 돈은 투자자로부터 출자를 받는다. 즉 주식을 발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회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형체가 있을 필요는 없어요. 대부분 페이퍼 컴퍼니입니다. 왜냐하면 주식만 발행하기 위해서지 사실 업무는 다른 데서 다 해주면 되거든요. 실체가 있는 회사일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자, 이 리츠에서 현금 1,000억을 주고 뭐 대출 받아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여기 빌딩 소유자는 매각을 하게 되면 자, 이 페이퍼 컴퍼니가 관리를 할 수가 없으니까 자산관리회사에 위탁을 하면 되죠. 이거 관리해줘, 빌딩. 하면은 이제 빌딩, 이 자산관리회사가 빌딩 관리하는 거고,
이 리츠는 그 상장 목적으로 주식회사를 만든 거일 뿐이에요. 그죠? 투자자가 언제든지 주식시장에서 회수하게 하기 위해서. 대부분 자산운용사는 지분 출자를 하겠죠. 자기가. 그래서 여기 운영 수익도 가져갈 테니까. 이런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수익이 나면 이제 배당을 투자자에게 해주는 거고, 보통 이제 이 리츠가 5년 보유 혹은 7년 보유가 대부분이니까, 만약에 7년 혹은 5년 후에 빌딩을 매각해서 차익이 나면 추가 배당이 가능해서 수익이 많이 날 수 있는 구조다. 이렇게 되면 되겠죠. 자, 그런데 부동산 투자회사의 종류에는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실체가 있는, 실체가 없는 방금 보셨던 서류상 페이퍼 컴퍼니인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자, 위탁을 한다 이거예요. 부동산 관리를 자산관리 회사에게. 그래서 위탁관리. 자기가 하지 않고. 그 다음에 CR리츠 등이 있다.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라는 것은 일반 부동산에 투자하는데 직접 관리한다 이거예요. 부동산 관리를 자기가. 그래서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실체가 있는. 아까처럼 5년 보유하고 매각 이게 아니라 특수 목적으로 리모델링 전문이라든지 뭐 이렇게 해서 할 수 있어요. 예, 투자회사. 자금을 모아서. 위탁관리는 말 그대로 위탁관리입니다. 자산관리회사한테 맡겨요. 실체가 없는 페이퍼 컴퍼니이기 때문에. 자,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도 같아요. 둘은 위탁입니다. 위탁인데 이름을 이렇게 붙인 이유가 투자 대상이 기업 구조조정용 부동산이에요. 부채 상환의 목적의 부동산이라든지 법정관리 화의의 기업 부동산이라든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당연히 위탁이죠. 얘도 맡기는 거예요. 페이퍼 컴퍼니입니다. 둘 다. 그래서 얘는요. CR리츠는 이게 코퍼레이션 기업 리컨스트럭션 구조조정 리츠 이렇게 되는 거죠. 기업의 구조조정을 돕기 위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잠시 후에 보면 이런 거죠. 빌딩 소유자가 기업인데 기업이 매각을 해요. 부채가 많아서 부채 상환 목적으로 절반 이상 상환해야 됩니다. 그래서 돈을 받아서 상환을 하고 그러면 사업 접냐, 빌딩 나갔는데 그게 아니라 셀즈 앤 리스백 팔고 다시 임대차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령 5년 동안 이제 이걸 쓰기로 계약을 하고 임대차로 들어가서 그죠? 리스백으로 들어가는 거죠. 예. 그러면 부채 갚고 빚 갚고 빌딩 팔았고 여기서 임대차 가면서 5년 동안 회생의 기회를 노리는 거죠. 그리고 회생이 되면 뒤에 조건으로 이걸 되사는 그런 조건도 있는 거죠. 셀즈 앤 리스백이라고 한다. 자, 이제 우리나라 부동산 투자에서 제도인데 이것은 2016년 1월 19일 날 법이 통과됐고요. 그러니까 6개월 뒤니까 7월 20일부터 시행되는 법이에요. 좀 자주 바뀌어가지고 작년에도 한 6월 달에 바뀌어가지고 헷갈리는데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시험 과거의 기출 문제가 의미가 없어져요. 자꾸 이 부분이 그래요. 계속 바뀝니다. 법이. 그래서 이 내용은 자 올인에듀 홈페이지에 올인에듀 학습 도움 그러니까 학습 참고 자료 거기에 제가 올려놨거든요. 파일을. 그래서 올인에듀 공인중개사 거기서 참고하시면 이 자료가 그대로 있습니다. 교재에 없기 때문에. 자, 일단 법 개정 내용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각각 법으로 다시 들어가서 다시 한번 보겠죠. 설립 자본금 기준이 완화돼 가지고 자기관리 10억에서 절반으로 5억, 위탁관리는 5억에서 3억으로 바뀌었어요. 이게 자주 나오는 시험인데 꼭 기억하셔야 되겠죠. 5억, 3억으로 바뀌었어요. 제가 처음 강의할 때 이게 50억이었던 것 같은데 5억으로 간. 자, 이렇게 됐고 그래서 완화가 됐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사모형 리츠의 영업인가제가 신설됐어요. 이거는 등록이라는 말이 처음 인가하면 너무 시간 걸리니까 등록으로 해가지고 빨리빨리 하게 하겠다 이 취지예요. 그러면 사모형 리츠가 뭔지 이 반대는 공모형 리츠거든요. 공개 모집하는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모집한다 이 뜻이거든요. 이건 뭐냐면 자 이거예요. 그냥 지자체, 국민연금, 행정공제 등 24개 공공기관 주로 국민연금 등 이렇게 하면 돼요. 얘네들이 30% 이상 투자할 경우 공개 모집할 의무가 없거든요.
일반 리츠는 얘네들이 들어오지 않으면 잠시 후에 공개 모집이 의무예요. 주식의 30% 이상을 공개 모집해야 되는데 니네들이 30% 투자하면 공개 모집할 필요 없다. 그러니까 사모죠. 공개 모집 안 하니까. 예, 그 사모형 리츠가 바로 이건데, 그러면은 얘네들은 어떤 게 있냐면, 1인당 주식 소요한 뒤에서 나와요. 예외를 적용받게 됐습니다. 1인당 주식 소요 한도가 위탁 관리는 40%까지 1인당 투자할 수 있는데 그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국민연금 관리공단 30%, 뭐 A 기관 40%, 뭐 B 은행 30% 이렇게 해가지고 주주를 구성할 수도 있다는 거죠. 예. 아니면 극단적으로 여기 50%, 20%, 국민연금 등이 30% 이상만 투자하면 공개 모집할 의미가 없어지니까 이거는 사모형 리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 사모형 리츠는 인가 받으면 너무 시간 걸리니까 너네들 그냥 등록하면 해줄게. 연금 등의 투자 기능을 고려하여 설립 절차 단축 및 적정 투자 확보 가능하도록 등록제로 이게 신설된 겁니다. 자, 그래서 비교를 해보면 이게 뭐냐면 자유관리 리츠와 이거는 무조건 영업인가를 받아야 되고 위탁관리 리츠를 이제 AMC 자산관리회사예요. 어셋 매니지먼트 컴퍼니 해가지고 자산관리회사 그래서 AMC라고 하는데 여기에 위탁하는 거죠. 페이퍼 컴퍼니니까. 아까 보셨던 공모형은 계속 영업인가를 받아야 하지만 사모형, 연기금 공제 등 30%씩 투자하는 경우에는 인가가 사라지고 등록했다. 그래서 소요기간이 굉장히 줄어들었죠. 등록 요건 확인하고 끝이에요. 여기서는 사업 타당성 분석하고 막 오래 걸리지만 2달까지 걸리는데. 자, 기업 구조조정 리츠도 결국은 얘도 뭐냐면 1인당 소유 주식 한도 소유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모죠. 사모로 할 수 있는 거죠. 30% 이상 뭐 위탁받아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얘도 인가가 아니라 등록이 됩니다. 라는 거죠. 자, 그러나 개발 사업을 30% 이상 하는 경우는 이제 제외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바뀐 거는 공모 의무 기간이 1년 6개월이었어요. 이것도 계속 바뀌어 왔는데 또 바뀌었어요. 2년으로 늦춰졌어요. 그래서 사모형 리츠가 대형화를 통해 공모를 전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랬다. 그죠? 공개 모집 의무 기간이 2년으로 바뀌었다. 자, 그리고 부동산 투자회사 자회사 설립 업종을 확대한 것이 또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호텔업을 영위하는 회사 등으로 확대해서 수익 구조를 다각화하는 것을 마련해 줬다. 기존에는 부동산 개발 한시회사, 리츠 소유 부동산 시설관리회사 등으로 자회사를 제한했는데 이번에는 호텔업, 물류업을 영위하는 회사까지 자회사 설립을 허용해 줬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외국에서 일반적이래요. 호텔업 같은 경우에. 그럼 이거는 뭐냐면 자, 기존 호텔 사업자가 자금을 모아서 리츠를 하고 리츠를 건설하고 호텔을 이제 인수했겠죠. 인수해서 이제 자회사가 이 운영을 해주겠죠. 그럼 여기서 운영 수익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것도 먹고 배당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운영회사를 TRS라고 하는데 위탁 운영 호텔 등을 운영할 수 있는 위탁 운영회사를 자회사로 가질 수 있게 해줬다 이런 뜻입니다. 필요한 경우 위탁할 수도 있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줬다 뭐 이런 거예요. 자, 그리고 수식 공시 의무 도입했다. 그래서 관리감독 체계도 강화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부실자산 발생 등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수시로 공시하도록 의무화시켰어요. 그리고 공모리츠에는 투자자 보호조항을 추가로 적용했다. 가령 명의대여 금지, 실명 의무 반시, 손해배상, 자료의 기록 유지 등 뭐 이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건 얘는 아니에요. 그래서 가장 핵심인 것은 설립자본금 이거예요. 자, 이제 바뀐 내용을 먼저 봤고 그 다음에는 지금은 하나씩 보기로 하죠. 그 내용을. 설립 및 영업인가인데 설립을 보면 발기 설립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자본금 모아가지고 하려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빠르게 해주겠다. 발기인들 모여가지고 설립해. 그럼 영업인가 해주겠다. 자, 아까 자기관리는 5억이고 3억이었죠. 가령 3억을 모집한다 이거예요. 발기인들이 모여서. 그럼 영업인가 해주겠죠.
자, 그럴 때 현물 출자는 안 된다. 부동산 등으로 대체해서 3억을 만들면 안 되고 설립 자본금을 만들 때는 현물 출자 안 되고 현금으로 3억을 만들어라 이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자주 나온다 이거예요. 자주 나온다. 자유관리 5억 원. 근데 바뀌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위탁관리하고 기업주종은 3억 원입니다. 이것이 바뀐 거고요. 근데 이 자유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좀 사고를 많이 쳐가지고 규제가 그래서 이것도 금액도 높은 거고요. 이런 것도 있는 거예요. 설립 등기하고 10일 이내에 보고서 제출하고 제출 후 3개월 후 현황 보고서 제출 귀찮게 만드는 거 자꾸 옛날에 사고 친 경력이 있어요. 주가 조작하고 막 그랬었어요. 예, 그래서 규제가 강하다. 그리고 6개월 이내 영업인가를 신청해야 된다. 이런 규정까지 있다라는 거죠. 자, 영업인가 의무가 있고요. 물론 아까 등록하는 경우에는 없었죠. 등록의 경우는 그 사모형 펀드 같은 경우에는 사모형 리츠 같은 경우에는 인가 의무가 없고 등록하면 됐지만 일반적인 공모형이나 그 자유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국토부 장관에게 영업인가를 받아야 된다. 그 영업인가 받기 전에 제3자 배정하지 말라. 제3자에게 주식 배정하지 말아라. 이거는 같아요. 영업인가 후 최저자본금은 자유관리 70, 위탁관리 50억, 기업구조는 50억은 같고 또 자유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규제가 강해서 주요 출자자 5% 초과하면 적격성 심사하겠다. 또 사고 칠까봐.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이거는 지점 설치할 수 없어요. 당연히 페이퍼인데. 네, 지점 설치하지 마라. 직원 없어요. 상근임원도 없어요. 페이퍼 컴퍼니이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합니까? AMC 자산관리회사한테 맡기면 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위탁관리다. 자, 그래서 아까 이게 보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신설 규정이 뭐냐면 등록. 영업인가가 아니라 등록받은 기간은 연기금 등이 30% 이상 투자한 사무용 리츠, 그 다음에 CR 리츠 이런 것 등은 등록으로 바뀌었다. 이거 보신 거고요. 자, 기관에서 주청 의결사 이거 외울 거 없고 그냥 보시면 돼요. 사업계획, 차임 사채 발행 계획. 이 사회는 경영을 결정하는 거니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본다. 이 정도만 보면 되는 거죠. 취득 처분 등. 그리고 법인이사, 감독이사 선임할 수 있다. 이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자, 주식의 발행.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쓴 이유는 법조문이 바뀌겠죠. 왜냐하면 인가가 아니라 이제는 등록도 하나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영업인가를 받기 전까지는 여기다가 등록을 하나 끼워놔서 법조문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인가라고 하더라도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받기 전까지는 일반 청약할 수 없다. 뭐 이런 얘기. 그리고 아까 1년 반에서 2년으로 바뀐 거. 그럼 영업인가 혹은 등록 후 1년 6개월이었는데 영업인가 후 1년 6개월이었는데 바뀐 거는 영업인가나 등록 후 아까 보셨던 등록을 항상 하나 껴주시면 돼요. 등록 후 2년 이내에 일반 청약자에게 100분의 30 이상 제공해야 된다. 근데 여기는 등록이 들어갈 필요가 없겠죠. 왜냐하면 3호는 일반 청약, 공모를 안 해도 되잖아요. 일반 청약의 문제가 이제 3호형 리츠다 이거였죠. 2년 이내에 지분이 100분의 30. 이것도 2년이고 이것도 2년이고. 그리고 보유하거나 개발할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70 이상을 임대주택에 제공하는 리츠도 일반 청약 안 해도 된다 이거죠. 임대주택 많이 짓겠다 이거죠. 자, 1인당 주식 소유 한도 자유관리는 100분의 30까지만 너무 많이 못 갖게 한 거예요. 1인당 사고 치니까. 위탁관리는 100분의 40까지. 이거는 없어요. 이거는 1인당 소유 한도가 없어요. 얘처럼. 예. 그러니까 얘도 없고 국민연금 등의 주주인 경우 사모형 펀드 건물에 얘도 없는 거죠. 얘는 그러니까 일반 청약이 면제되면서 1인당 소유 한도도 없는 거예요. 예. 자, 되셨고 그 다음 현물 출자. 현물 출자는 최저 자본금을 만들 때 필요한 거였죠. 예, 설립할 때는 안 돼요. 예. 최저 자본금 갖추기 전에 현물 출자를 받는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할 수 없어요. 현물 출자는 자본금을 만들 때 가령 이런 거 부동산 평가해 보니까 10억짜리다. 나 부동산 댈게. 그러면 자본금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 주는 겁니다. 예. 권리,
뭐 신탁의 수익권, 등기, 이전 등기 청구, 대토보상권까지 들어간다. 해물투자자에. 상장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상장을 해야만 투자자가 이 주식시장을 통해서 자본을 회수할 수 있죠. 지분을. 상장 규정이 있다. 그 자산의 투자 운영 방법은 7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부동산 당연히 취득, 관리하고 개량, 처분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부동산 개발할 수 있고 임대차 할 수 있고 부동산 관련 증권 매매할 수 있고 금융기관에 예치할 수 있고 지상권, 임차권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 취득, 관리, 처분할 수 있고 개량은 안 되겠죠. 여기. 왜냐하면 이거는 권리인데. 그 다음에 신탁이 종료될 때 귀속하는 신탁 수익권의 취득, 관리, 처분 뭐 이런 것까지 운영이 가능하다. 자, 그리고 자산의 투자 운영은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에서는 실체가 있으니까 직원들을 상근으로 두어야 한다. 자산운영 전문 인력을. 영업인같이 3명, 6개월 연가 5명 이상. 자산운영 전문 인력이란 간평사, 공인중개사로서 공인중개사도 될 수 있어요. 5년 이상 종사. 혹은 석사학위로서 3년 이상 종사.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자 분명히 페이퍼니까 AMC 자산관리회사에다가 위탁해야 합니다. 그죠? 그리고 주식 발행 이런 거 해야 되겠죠. 일반적 사무는 일반 사무 위탁기관에 위탁한다 이런 뜻이고요. 이 자산관리회사 AMC 위탁하는 인가요건은 국토부장관이 인가를 하는 거고 설립자본금 70억 이상 전문 인력 5명이 있어야 하겠죠.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자기가 이렇게 5명 이상 고용해야 되겠지만 이제 위탁했으니까 이 자산관리회사가 당연히 5명 있어야 되는 거 맞겠죠. 그리고 부동산 투자자문회사 컨설팅 하는 회사들은 이거 등록이에요. 인간 아니고 등록이고 10억 원 이상이고 3명 이상 전문 인력 뭐 이 정도면 되겠죠. 자, 부동산 처분 제한의 의미는 뭐냐면 이 목적은 간접 투자, 장기 투자, 시세 차익에 의한 투기적 목적의 투자가 아닌 거죠. 그걸 하기 위해서 처분 제한을 두고 있어요. 주택은 3년 이내 처분 금지입니다. 그렇지만 미분양 주택은 예외고 주택이 아닌 부동산은 1년, 상가나 뭐 이런 건 국외에 있는 부동산은 정관에 정하면 맘대로다. 자, 예외 규정이 좀 있고요. 예외 규정은 너무나 당연한 게 개발 사업인데 토지 건축물 등을 분양할 때 이거 3년 동안 어떻게 기다려요? 1년 만에 만들었는데 이럴 때는 당연히 또 합병해산 분할할 때 이건 너무나 상식적이라 예외는 너무 상식적이죠. 그리고 공작물이 없는 토지는 그냥 샀다 팔면 안 되니까 부동산 개발 사업을 시행하고 팔아라. 땅 투기하지 말아라 이거죠. 자, 그리고 디귿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할 때 실사보고서를 작성해서 보고해야 된다. 자산의 구성 이것도 자주 나오는 편인데 자 부동산 리츠니까 부동산에 투자하는 펀드이기 때문에 딴짓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1000억짜리 총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투자론 이제 배우셨으니까요. 자기 자본 가령 300억이고 지분 타인자본 차입해가지고 부채가 700억이다 하면은 총자산이 1000억이 됐겠죠. 현금으로 갖고 있든 뭘 하든 총자산이 1000억이 되는데 이 중에 800억 이상은 이렇게 부동산, 관련 증권, 현금 이렇게 구성해야 되고 그러면 700억을 현금으로 갖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 700억은 70% 이상은 부동산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다시 뒤집어 보면 1000억짜리 총자산이면 700억은 무조건 부동산이어야 하고 나머지 이 안에 관련 증권, 현금 가질 수 있다 뭐 이런 거겠죠. 자, 건축주인 거 포함해서 부동산 관련 증권은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죠. 리츠, 그 다음에 주택, MBS 뭐 등이 있다 뭐 이런 거예요. 자, 부동산 개발 사업에 대한 투자는 상장 후 개발 사업 투자 가능하고 100분의 30 초과 금지. 사업계획서 작성, 투자자문사 평가를 거쳐야 한다. 그죠? 자, 이거는요, 이거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개발 전문 이건 없어진 거니까 신경 안 써도 되고요. 자, 이거는 이게 아니라
지금 이게 뭐냐면 작년에 하반기에 바뀐 규정이 이거라는 거예요. 이거는 없어진 겁니다. 이거 함께 없어졌는데 못 지웠네요, 제가. 그래서 이거. 자, 부동산 개발 사업의 투자 비율은 주총에서 정한다. 그리고 투자 비율을 산정할 때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재축하는 부동산 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토지가액은 총자산에 포함하지만 개발 사업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제외한다. 30% 계산할 때. 자, 개발 대상 토지 개발 방법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자문회사 평가를 거쳐서 1개월 전에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 요거로 이제 개발 사업이 요약된 거예요. 100분의 30이고 뭐 개발 전문 이런 거고 다 없어진 겁니다. 비율은 주총에서 결의해서 하되. 자, 증권에 대한 투자. 요게 이제 신설됐다는 거죠. 그래서 100분의 10을 초과해서 취득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투자할 수 있는 자회사를 가질 수 있는 규정에 이게 아까 처음에 보신 이야기예요. 자, 그러니까 뭐냐면 부동산 투자회사가 소유하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 관련 권리를 임차해 해당 부동산 또는 그 시설을 관리하거나, 그러니까 시설 관리하는 회사나 관광진흥법, 관광숙박법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는 예외.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게 신설된 거는 호텔, 이런 거 운영하는 업체를 자회사로 둘 수 있다 이겁니다. 그렇게 해서 활성화시키겠다. 100분의 5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자, 그리고 배당은 이익 배당 한도에 100분의 90을 주주에게 금전 배당. 니네 펀드라며. 100분의 90 이상 금전 배당하면 법인세 면제해 줄게. 이중과세 피하게 해줄게. 이겁니다. 펀드니까. 근데 자기 관리는 법인세 면제 안 되고 페이퍼, 투자 목적에 위탁관리, CR리츠만 법인세 면제해 준다. 차임 및 사채 발행이 가능한데 자기 자본의 2배를 초과할 수는 없어요. 다만 주총 특별 결의로서 자기 자본 10배까지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CR리츠 특례.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는 기업 구조조정을 돕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특례 조항이 있는데, 일단 CR리츠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부동산의 총자산의 100분의 70 이상을 구성해야 됩니다. 기업이 부채 등 채무를 상환하게 매각하는 부동산, 자, 채권금융과 재무구조 약정을 하고 매각하는 부동산, 회생 절차에 의해서 매각하는 부동산, 기타 부동산 이렇게 해서 이것을 70% 이상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CR리츠는 자, 공모는 제외고 사모인 경우에 미리 금융위원회 의견을 드려야 한다. 자, CR리츠에 대해서는 주식 공개 모집 안 해도 되고, 이게 사모형이죠. 그러니까 부동산 처분에 대한 제한도 없고 자산의 구성 제한도 없다. 좀 완화해 주는 거죠. 자, 그런데 부동산 집합투자기구라는 게 있어요. 이 집합투자기구는 자본시장법, 이걸 줄여서 자본시장법은 또 다른 펀드 운영의 전체 규정이고 부동산 투자회사법은 특별법이에요.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회사법이 사실 이 밑에 들어서 같이 하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별개의 조그만 법이, 이건 어마어마한 법입니다. 이 집합투자기구라는 거는 펀드를 번역한 거예요. 집합투자잖아요. 수많은 불특정 다수가 투자한다 해서 집합투자라는 용어를 썼어요. 그 별도의 법에 의해서도 부동산 펀드가 운영될 수 있어요. 100분의 50을 초과해서 부동산에 투자하는 기구를 부동산 펀드라고 한다. 부동산 집합투자기구라고 한다. 기니까 줄여서 부동산 펀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얘는 리츠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자, 그래서 어떤 부동산이냐, 부동산을 기초자산한 파생상품, 대출, 그 밖에 대출도 포함된 거죠. 그 밖에 관련 증권 투자하는 경우 다 포함해서 100분의 50 이상을 부동산 관련에 투자하면 부동산 집합투자기구다 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운영특례가 뭐냐면 여기서는 그 금전 대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대출을 해줄 수 있다 이거예요. 과거에 이게 엄청 인기였어요. PF가 한때 무지하게 인기였죠. 수익률 높고. 그러다가 망했지만 거기에 대출을 많이 해서 수익을 많이 냈던 적이 있어요. 대여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리츠는 할 수가 없죠. 리츠는 자산운용 규정을 보면 100분의 70 이상은 뭐 이러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안 보셔도 되고. 그러니까 순자산은 부채 말고 순자산은 대출해 줄 수 있다 뭐 이거예요.
대출형 펀드가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투자회사와 부동산 펀드, 얘를 줄여서 리츠와 부동산 펀드, 정신 용어는 이거고 정식 용어는 이거지만 이렇게 구분해서 부르는 거죠. 근데 여기에는 자기관리, 위탁관리, CR리츠가 있는데 근거법률은 부동산 투자회사법, 얘는 자본시장법. 여기는 회사형만 있는 게 아니라 신탁형도 있고 신탁형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많아요, 그죠? 예. 다르다라는 거죠.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고요. 50억, 70억, 50억, 50억. 여기는 그런 게 없어요. 신탁형은. 여기는 10억이고. 자산관리는 직접 관리하기 에는 위탁한다. 얘도 다 위탁한다. 투자운영은 여기 대출 불가였죠. 그러나 여기 PF 대출이 가능하다. 예, 이거는 이제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개발사업 없어진 거 다 제한이 없어요. 근데 30% 이상은 안 된다라는 건 이제 약간의 규제가 있긴 하지만, 그 다음에 취등록세 감면, 네, 법인세 여기서만 90% 배당하면 감면이고, 네. 여기도 감면이고, 여기는 신탁형은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법인세와 관련이 없죠. 주식회사가 아니니까. 어쨌든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다 바꿔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자, 16회입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투자회사 틀린 거.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실체가 있는 회사이고 CR리츠는 명목회사다. 맞는 거죠. CR리츠의 최저자본금은 50억이다. 맞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부동산 투자회사는 영업 인가를 받고 최저자본금 이상을 갖추기 전에는 현물 출자를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할 수 없죠. 이거 있었고,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100분의 80 이상을 부동산 현금으로 구성해야 된다. 자기관리든 뭐든 간에, 그죠? CR리츠의 경우 주주 1인과 특별관계자는, CR리츠는 1인당 주식 한도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5번이 틀렸습니다. 자, 18회 틀린 거. 부동산 주식에 투자한 자는 배당에 따른 이익, 주식도 매매해서 얻을 수 있어요. 이익을. 자, 부동산 투자회사법 규정에 의해 설립됐죠. 손실이 발생할 수 있죠. 빌딩 가격 떨어져 봐요. 원금 받기 어려워져요. 자, 유동성을 선호한 사람은 주식 잘 거래되죠. 리츠를 선호할 것이고, 5번이 틀렸는데 이거 투자 자문회사는 직접 운영하는 회사가 아니라 컨설팅, 상담해주는 회사이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5번이 틀렸고요. 19회 이게 바뀐 규정. 위탁관리 기업구조조정 3억으로 바뀌었죠. 자, 총자산의 전부를 부동산 사업에 투자할 수 없다 해서 틀렸죠. 그죠? 예, 할 수 있어요. 예. 영업인가를 6개월이 지난 날 위탁관리 자본금 50억. 최저자본금 이상 갖추기 전에는 이거 또 나왔네. 신주 발행할 수 없다. 예, 운영 방법이니까 2번만 틀렸죠. 20회 부동산 투자회사 제도의 목적. 일반 국민 부동산 투자 기회. 100만 원만 있어도 투자할 수 있다. 빌딩에. 건전한 투자, 투기적 목적이 아닌 운영 수익 중심. CR리츠에 대한 얘기 3번은. 4번은 전혀 관계없어요. 유동화가 왜 있어. 그죠? 투자자 보호까지 됩니다. 4번이 틀렸고요. 자, 22회 틀린 거. 6개월이 지난 자기관리 부동산 최저자본금, 자기관리는 70억이에요. 상호는 부동산 투자회사 써야 하고, 자, 부동산에서 기업구조 최저자본금 50억. 위탁관리하고 CR리츠의 최저자본금은 50억이다. 이 문제예요. 맞는 거고요. 자산 운영 인력을 상근으로 두고 기업 조정이 말도 안 되죠. 페이퍼 컴퍼니예요.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에 관한 내용이니까 4번은 틀렸습니다. 자, 부동산 투자 회사법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으면 상법을 따른다. 23회 이번에는 부동산 펀드와 리츠를 비교했어요. 투자회사나 펀드는 투자자를 대신하여 투자자 자금을 투자하고 운영성과를 배분하는 것은 맞고, 부동산 투자회사의 장점은 소액 투자 가능하고, 투자회사의 주식을 매수한 자는 배당이익, 주식 매매채. 펀드가 집합투자재산으로 이거는 지났죠. 옛날 문제니까 세금 감면 혜택이 있고, 부동산 투자회사의 경우 원금 손실 위험이 왜 없어요? 이거 원금 손실. 임대료 받으면 뭐하냐고. 빌딩 가격이 폭락하면 나중에 청산할 때 자기 돈의 반밖에 못 돌려받을 수도 있어요. 펀드도 마찬가지고.
이게 실적 배당 상품이에요. 이자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주식처럼 손해가 발생할 수 있어요. 24에 자유관리, 이거 바뀐 거 제가 써놓은 거예요. 5억이다. 자, 자유관리 10일 이내 보고해야 된다. 위탁관리 본점의 지점을 설치할 수 있으며, 틀렸죠? 페이퍼가 어떻게 설치합니까? 3번이 답입니다. 감정평가사 5년 이상, 공인중개사 있나요? 예, 공인중개사 5년 이상, 자산운용 전문 운력 가능하고,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기업관리 부동산 설립자본금 3억, 이것도 제가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5억 3억으로 바뀌었다. 옳은 거 25회.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본점에 설치할 수 없으며, 또 나왔네. 아, 옳은 거죠? 그러니까 1번은 답이 아니에요. 시알리츠는 상법상 실체 회사인 주식회사로 아니죠. 예. 자유관리 부동산 투자회사고. 3번은 상근임원을 두고, 이게 맞는 거죠. 임직원을 상식으로 두고. 시알리츠의 설립자본금은 10억이 아니라 3억 원. 자유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5억 원 이상이 맞는 거고요.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경우 주주 1인과 특별관계자는 100분의 20을 소과해서. 위탁관리는 100분의 40이죠. 그러니까 40%입니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맞는 거는 3번만 맞는다. 자, 26회 자유관리 부동산 설립자본금 5억 이상으로 한다. 제가 고쳐놨어요. 5억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위탁관리 3억 원이고, 영업인가 후 6개월 이내 30억을 모집해야 된다. 50억이죠, 50억. 최저자본금은 50억입니다. 자, 기업 구조조정은 실체형이 아니에요. 틀렸어요. 4번, 이거 또 나왔죠. 맨날 나오는 것만 나오네. 설치할 수 없다, 위탁관리는. 왜 차입할 수 없어요? 있죠. 어떻게 부동산 사라고? 그 비싼 부동산을. 그래서 1번이 맞는 거고 나머지는 다 틀렸습니다. 자, OX를 보면 496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부동산 투자회사는 주로 기존의 부동산을 매수하여 임대료와 매각 차익을 수익으로 삼는 거죠. 일반적으로 오피스 리츠가 많죠. 자유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자산의 투자 운영을 위탁한다. 이거 아니죠. 이거는 페이퍼 컴퍼니가 아니라 실체가 있는 회사고, 자유관리 설립 사례가 당연히 있고, 집합투자기구는 대출은 가능하지만 투자회사는 안 됩니다. 그죠? 맞는 거고요. 위탁관리는 90 이상 배당할 경우 법인세 면제됩니다. 부동산 투자에서는 100분의 70 이상을 부동산 관련적 현금, 100분의 80 이상이고 100분의 70 이상은 부동산만 얘기할 때죠. 투자회사의 최저자본금 100억이 아니라 다 다르죠. 예. 위탁관리 시알리츠 50억, 자유관리 70억 해서 틀린 겁니다. 자, 개발 전문 부동산 투자회사는 총자산의 전부를 부동산 개발 사업에 투자할 수 있다라고 한 건데, 이거 이제 이게 없어졌어요. 이 용어가 없어졌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 자, 자산관리회사가 최근 3년간 자산의 투자 운영 업무를 위탁받은 실적이 없는 경우 취소할 수 있다. 뭐 한번 이제 써본 겁니다. 이건 맞는 거고요. 자, 그래서 투자론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회사에서는 법 규정이 일부 개정된 것이 있고, 그 중에 이제 설립 자본금에 관한 내용을 여러분께서 학습을 하셔야 한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거는 파일로 올려드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7편 부동산 개발 및 관리론에 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부동산 이용 및 개발의 유형까지 하게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